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고요. 엄마처럼 살고 싶은 한국 여자, 엄마처럼 살기 싫은 일본 여자, 이 영상에 달렸던 댓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사나오 미사에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의 사회학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석박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상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아마 중앙일보인가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엄마처럼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국 젊은 여성들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저는 한 거라고 보이는데, 이 이유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본인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흘렀던 거죠. 일본은 옛날부터 이미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아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금 젊은 여성들의 어머니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큰 희생을 했었던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여성들, 지금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의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때는 못 살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런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영상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기안84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웹툰 작가이죠. 지금 방금 나왔는데 결혼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접은 이유가 뭐냐? 친구들 다 갔다 왔답니다. 다 돌싱이 됐다는 거죠. 이제 보니까 84년생이더라고요. 84년생인데 나는 친구들이 다 갔다 왔다. 그래서 30대까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접었다. 주변 영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주변 영향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기안84 만화를 본 적은 없어요. 정독한 적은 없는데 제가 기안84를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제가 여기 영상에서는 다룬 적은 없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안84의 성량론, 이 성량론을 한번 꼭 보시면 대한민국 여성들을 이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들으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 해학적으로 뼈를 때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제 현재까지의 생각은 뭐냐고 하면 지금 20대, 30대 뭐 남자, 여자 모두 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기안84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 결혼했는데 다 갔다 왔다잖아요. 이혼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가부장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의 어머니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가부장제에서 커왔고 그때 당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정말 희생을 많이 했어요. 시부모님 모신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아버지들 같은 경우도 사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인데 그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몸을 갈아 넣어서 진짜 몸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엄청난 희생을 하신 세대다. 그래서 저도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까지 올라온 거는 이분들의 공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두운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전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지금 586 세대 분들 윗세대 그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분들의 희생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다산을 했죠. 뭐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으면 그 남자 형제를 위해서 그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누나나 동생 같은 경우 뒷바라지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데서 정말 일을 많이 했고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공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자들 쪽으로 서포트를 하느라고 막상 본인들의 꿈을 못 펼친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한이 많은 세대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힘들었지만 6.25 전쟁이 발생한 이후부터 바로 살아났잖아요. 바로 살아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어머니들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도
일본 여자와 한국 여자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배경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뭐 주로 이제 부모님들 매번 간혹 가다가 싸우고, 특히 돈 때문에 많이 싸우죠.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 뭐 옛날 같은 또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좀 너무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뭐 반찬이 어떻니, 밥 먹다가 뭐 밥상을 얻고, 저도 물론 매우 어렸을 때 기억이라서 희미하긴 한데 저도 본 기억이 있고, 제 또래 때 친구들은 그런 거 많이 접했어요. 물론 제보다 뒤쪽은 좀 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지켜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결혼도 뭐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다.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제 그런 게 계속적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40대, 뭐 50대 초반 뭐 이렇게 이제 결혼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월급은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벌어도 용돈은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살아가는 퐁퐁남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ATM기로 전략한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퐁퐁남의 삶을 보면서 지금 결혼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노예의 삶인데, 이런 걸 느끼면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깔리고 있고, 또 이혼도 우리나라가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선배나 주변의 친구들도 이혼한 케이스도 많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머니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아무래도 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혼하면 행복이 보장 안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고,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와 저출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겠습니다. 39세 여성의 4명 중 1명은 미혼입니다. 결혼 못하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 비슷한 정도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남자도 사실 외롭기 때문에 손해예요. 여성분들도 손해인데 아마 여자분들이 더 힘들 겁니다. 경제력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부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기싸움하는 걸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이고, 이제 저도 이제 제 나이 때 보면 제가 77년생인데 지금 보면 이제 40대 후반 가까이 됐죠. 70년대생에는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또 있습니다. 일부지만 있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확실히 힘듭니다. 외로움도 많이 타고, 남자들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취미생활 하고 뭐 아니면 뭐 혼술을 하든 뭐 등등등 할 거 많아요. 남자들은 즐길 게.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즐길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여성들은 보통 뭘 많이 합니까?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를 많이 떨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풀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나이 때 되면 웬만한 친구들 거의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수다를 떨고 싶어도 수다 떨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딱 40만 넘어가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재미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한 친구들은 이야기를 나누면 남편 뒷담화, 시댁 뒷담화, 뭐 자기 애기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주 이야기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감이 안 되죠. 자기는 전혀 안 겪는 그런 라이프다 보니까 결국은 또 자연스럽게 만남이 좀 끊어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여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진짜 레알입니다. 남자도 외롭죠. 남자도 외로운데 그 외로움의 정도는 여성분들이 더 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한국은 심폐소생술을 해도 틀렸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상이 심각해졌냐고 봤을 때 많은 사회학자분들 중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의 이 문제의 근간에는 고도 압축 성장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게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성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데 우리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 문화, 법, 인식이 뒤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실제는 성장은 엄청 빠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멀리 갔죠. 멀리 갔지만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일본도 물론 이제 빨리 간 편이긴 하죠. 빨리 간 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천천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그것을 적응해 나가고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그런 적응할 수가 있었는데 일본도 물론 좀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너무 빨리 가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가 너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봐야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재 세대 같은 경우는 가부장 제도가 끝난 세대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생각도 너무 다르고 또 너무 빠르게 오다 보니까 법과 제도, 인식 이런 게 지금 너무 괴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지금 너무나도 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이분은 586 세대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시 여성분들, 물론 일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 1930년, 40년, 50년대에 비해선 엄청난 희생은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교는 이제 뭐 60년대에 태어난 어머니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들은 지금 20, 30대 여성들의 어머님인 거죠. 그 어머님들과 30, 40, 50대 어머님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희생이 많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30년대, 40년대, 50년대 여성분들은 무학이거나 중졸이 대다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 고졸 이상, 오히려 진짜 고통받은 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60년대생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한민국의 어떤 여성 집단들 있죠. 여기가 1980년대 때부터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만은 스타트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거니까 60년대생이 주축이 된 거는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재적 불만을 한국적 매개 수단인 뒷담화, 비교, 불평이 자녀들에게 이입된 결과물이라고 나는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소중한 의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윗세대로 가면 여성분들이 희생을 많이 했다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현재 20, 30대 여성들은 공주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고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어머니들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마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사회와 남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귀신이 뭐 접신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빙의한 것처럼 대신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게 저는 좋은 게 아닌 게 여성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남자의 시계와 여자의 시계는 다르잖아요. 특히 30대 때 이런 거를 가지면 특히 이제 FM 사상에 젖어가지고 결혼은 뭐 여자가 손해야, 뭐 여자가 계속 피해자다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면 결혼하시기 힘드세요. 그러다가는 뭐 30 중반 넘어가면 그러다가 비자발적 비혼으로 가버리면 아마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때 세대 문제는 별개로 분리하고 본인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이거는 엄마의 가정 교육이 잘못된 거지요. 어느 분의 말 맞다나 지금의 현존 세대가 한번 나락을 가야 결혼이 갖는 의미를 서로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암흑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게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 여성들이 지금 하여튼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불만이 많은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국제결혼을 좋은 선택지로 생각해 보라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게 결혼은 사랑이 바탕이 된 계약입니다. 계약적인 성격이 강한 게 절대 아닌 게 남녀관계고 부부관계입니다. 무슨 애를 낳아주고 살림을 해주는 이런 태도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걸러먹은 겁니다. 그냥 계약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로맨틱 러브, 사랑을 중시하는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체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생활의 안정을 중류생활, 중산층 정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을 중시하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이거는 전 국민 전체가 좀 심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 같은 경우 여기 밑에 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2030 여성들은 물질주의, 신경증이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른 나라 여성들에 비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 배제된 조건을 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한 가정 생활이 못 되고 이혼율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높고 그리고 섹스리스도 많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저는 생각할 때 가정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제 특히 여성분들 가진 자녀분들이라면 조건보다는 사랑을 중시해라. 그렇게 교육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막상 그 결혼 정년기 때 부모님들이 586 세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인사하러 오면 뭐 자기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하기보다는 연봉이 얼마고 뭐 집은 어떻게 준비됐나 그리고 뭐 시부모님들은 뭐 직장이 뭐고 뭐 노후가 준비되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리니까 사실 그거는 격가지인데 사실 본질이 내 딸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가정교육에서 저는 출발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좀 저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국제커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조건을 막 따지고 이렇게 안 한대요. 그냥 내 딸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제일 중시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인 거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게 유독 심한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히려 딸의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사랑 없는 결혼하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뭐 경제적 ATM기 있으면 뭐 편하게 생활하겠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는 차라리 그냥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본은 버블 경제가 꺼질 때 서비스업이 붕괴가 되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여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한국도 동일합니다. 미혼 여자들 그냥 인생 끝났어요. 10년 내로 고독사 엔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일단 이거는 이분의 의견이고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 다들 느끼시겠죠? 요즘 지금 자영업자들 엄청 힘들어요. 뭐 일단 매출 자체도 지금 통계로 나오는 걸 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20, 30% 줄였다고들 많이 하세요. 통계도 많이 준 게 나오고요. 이제 연체율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 정도는 괜찮은데 이금융권,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서도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이금융권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분들 연체율은 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뭐 상호금융 같은 경우라든가 보험사 같은 거는 연체율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금 5%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얼마 전에만 해도 3%였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신호가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손님들도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명목소득은 물론 늘었죠. 명목소득은 늘었지만은 실질소득,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갑을 지금 닫고 있어요. 예전처럼 배달 음식도 많이 안 먹고 그리고 외식도 많이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지갑을 닫고 있죠. 그리고 또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일상적인 소비는 좀 줄이고 이제 그거를 모아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편의점 도시락을 막 먹으면서 그 돈을 아껴 모아가지고 한 번씩 해외여행을 차라리 가자. 아니면 명품 가방을 사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IMF 때보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가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여성분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경우도 머리 2번 자를 거 1번 자르면 되는 거예요. 좀 아무래도 그게 텀이 길어지겠죠. 텀도 길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좀 비싼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염색이라든가 이런 비싼 것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많이 일하는 일자리죠. 이제 커피숍도 이제 덜 가게 되죠. 그냥 편의점에 가서 그 얼음으로 하면 뭐 보통 이러면 한번 1,500원, 500원 정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걸 먹는다든지 그리고 저렴한 뭐 메가 커피 이런 거 먹고 그러면서 소비 트렌드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왜냐가 하면 경기가 불황이 되면 서비스업이 타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게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기호식품이잖아요. 서비스업은. 그래서 아마 타격을 크게 받으면서 여성분들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